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기업들의 연말 인사 개편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수면 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인 게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축에 속하는 유주택자까지 현재 경제적 한계에 들어섰다는 그런 류의 기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문제가 주택담보대출인 건 아실 텐데요. 하지만 모든 주담대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그런 주담대는 아닙니다. 최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서 가계, 그러니까 개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알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19개 은행에서 집행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이 중에 절반 가까이가 주택 구입이 아닌, 그러니까 집을 사는 데 쓰인 게 아니라 생활비와 개인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담대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쓰였다고요?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698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도 21조 3천억 원이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주택 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돈이 324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지금 가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막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등장하는 기사들 보면 제목이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반찬 사고 공과금 낸다는 그런 기사들도 꽤 있어요. 당장 버는 소득으로 여윳돈은커녕 생활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되는 가구들이 크게 늘었다는 그 말이네요. 그쵸.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주택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그 하위 계층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가게들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기업들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 상황도 안 좋고 안 그래도 심각한 경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을까봐 언론에서 보도를 굉장히 정제하고 자제해서 그렇지 당장 상대적으로 여력 있다는 대기업들 상황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언론에도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것처럼 SK그룹은 임원수를 20% 이상 감축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대한민국 굴지의 1위 기업 삼성전자 역시도 상황은 비슷해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 등의 판매 부진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해외 인력 감원, 희망퇴직, 미국 공장 가동 시점 연기 등 좋지 않은 소식들만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KT, 그리고 최근엔 NC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다른 대기업들까지도 희망퇴직을 비롯해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롯데는 이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벌써 몰아친 상태입니다. 이게 그동안 진행됐었던 일상적인 수준의 희망퇴직받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나간다는 기업들조차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긴축 경영을 계속 강화해가는 모습인데요. 아마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사무용품과 같은 비품은 물론 과거에 비해 워크샵을 비롯해서 온 오프라인 등의 교육 지원 같은 것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요맘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내년도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 사업 계획을 확정도 못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고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실무자들이 골머리 앓고 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거조차도 나중에 예산 추가로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들 상황 상당히 나쁩니다. 앞에서 가게랑 기업들 이야기 했으니까 정부 이야기도 좀 해야 할 텐데요. 정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수 펑크로 재정이 다 바닥나서 내수 회복에 쓸 예산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미 작년에 56조가 넘는 세수 펑크에 이어서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2022년에 395조 원이었던 국세 수입이 2023년에는 50조가 줄어서 344조 원대까지 급감했고, 이게 올해에도 7조 정도가 더 줄어서 337조까지 올해 줄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세 수입 상황이 현재 딱히 나아질 건덕지가 안 보이는 추세예요. 여기에다 그동안 국가 채무가 너무 불어나다 보니까 1년 이자 비용으로만 25조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도 가계 못지않게 이자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 자체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정부의 지출 수준이 너무 과했던 면도 있죠. 네, 지금 사실상 총알이 소진된 상태라 정부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기가 어려운 처진데요. 근데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부 말 맞다나 지금 건전재정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정부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한 교수는 정부 말대로 정말 정부의 건전재정으로 재정 여력이 비축됐다면 내수 회복을 위해 쓸 예산이 많겠지만 현재 정부는 재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이 현재 정부도 재정을 풀 그럴 여유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정부가 오히려 가계와 기업한테 의지에 돈을 더 끌어와야 할 판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은 돈이 있으면서도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라는 그런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어요. 세수 펑크 나는 수준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지금은 과거와는 완전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위기하고는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 기업, 가게 이 세 가지 경제 주체 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여력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사실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경제 주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코너에 몰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금융권과 기업들 중심으로 사고를 쳤었는데요. 정부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하려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와중에도 동시에 부실 기업들의 부채를 대거 떠안았었습니다. 물론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그렇게 할 여력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경제위기 때 세 주체 중에서 한두 개만 살아있어도 일종의 완충 역할은 된단 말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해요. 당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기를 맞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그럴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세 주체 모두가 빚이 극한까지 치달아 있고 전부 빚에 짓눌리고 있고 세 주체 전부 다가 여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주체 중에 하나라도 여력이 있어야 그게 마중물 역할로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일종의 시동 모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다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도 위기가 왔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우려해야 할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이요. 네. 일례로 당장 고용 상황만 보더라도 고용률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 실체를 까보면 올라간 그 대부분이 임시직이고 그조차도 또 까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서 단기 일자리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냥 쉰다고 하는 청년 백수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출산율은 낮아져서 미래 생산 가능 인구까지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고 점점 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활력도 완전히 잃어 다 포기한 상태다 이거죠. 그냥 지금 이런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주체 중에 한 군데가 살아있다고 한들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억지로 경제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고 한들 앞에서 말한 저런 사회 현상 때문에 이게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시동을 아무리 걸어도 그 다음에는 달려나갈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그래야 다시 달려나가면서 회복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시동을 걸어도 연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시동 걸 때 그때뿐인 거죠. 지금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게 지금 신경 쓰이는 포인트인 거죠.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도 연료가 없다는 말이 참 뼈를 때리는 것 같은데요. 일할 사람도 없고 출산율 때문에 일할 사람이 더 줄어들 건 예약이 되어 있고 그나마 일을 해야 할 사람들조차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경제가 회복을 하고 싶어도 시동 모터만 연락에 돌릴 뿐 연료가 공급되는 제대로 된 시동은 걸리기가 어렵겠네요. 일할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그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쓰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는다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